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커말 1급 실기 엑셀 7회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7회는 2020년 상시 2회 문제를 2021년 출제 기준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과 그 외 나머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먼저 분석 작업 1번에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돼 있어요.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뜨는 건 CSV나 텍스트 파일일 경우에 주로 많이 든다고 했죠. 그럼 외부 데이터 원본이다 라고 돼 있을 때는 이건 데이터 가져오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다 그랬고요. 자, 눈으로 보세요. 피벗 테이블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B2번지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B2번지에 클릭을 해놓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오세요. 피벗 테이블로 가서 여기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 줘야 돼요. 외부 데이터 원본인데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는 CSV를 쓴다 그랬습니다. 연결 선택, 찾아보기로 가서 원하는 파일을 찾으세요. 내가 저 다운받은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는 파일을 찾으면 CSV라는 파일도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가 뜰 겁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은 원본은 심표로 분리돼 있다 그랬고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구분 기호가 있다.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다음을 넘어가 보면 구분 기호가 뭐냐 물어보죠. 탭은 아니고요. 누구라고 해줘야 됩니까? 심표. 그래야 각각의 열 구분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없으면 기타로 선택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기호를 적어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넘어갔습니다. 자,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가져올게. 입주일과 거래 종류와 거래 수수료만 갖고 오자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를 건너뛰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화면 상태에서 자, 지역명 건너뜁니다. 아파트명 건너뛰고요. 거래 종류는 필요하고요. 전용 면적 건너뛰고요. 규모도 건너뛰고요. 거래가도 건너뛰고 층수도 건너뛰고요. 입주일 필요해요. 세대수 필요 없고요. 등록일도 필요 없고요. 옆에 넘어가 보면 거래 수수료는 갖고 오자 그랬죠. 그래서 다 건너뛰고 갖고 올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요걸 선택해 주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순서 변경은 못해요. 마치면 화면상에서 물어볼 거예요. 어디에? 현재 시티에. 위치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B2번지. 맞죠? 틀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올 건데 이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보이죠?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자, 항상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만들어 놓고요. 자, 화면을 보세요. 입주일이 행이에요. 약간 밑으로 오른쪽 약간 위쪽으로 있는 게 열이고요. 값이 평균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돼 있죠. 그래서 행과 열과 값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올 겁니다. 입주일을 행으로 끌고 오면 2016년 버전은 자동으로 날짜 데이터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날짜 데이터에서 원래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분기와 연도와 월이라는 게 알아서 생겨버립니다. 이게 2016년 버전만 이래요. 13번 버전은 아닙니다. 10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년 버전의 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가지고 오고요. 거래 종류를 열로 갖고 올 거고요. 수수료를 갖고 올 건데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상태에서 입주일은 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그룹이 돼 있잖아요. 건드릴 필요 없어요. 거래 수수료는 회계 범주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회계 형식을 쓸 건데 기호 보이죠? 통화 기호 그대로 써야 되겠죠. 화면상에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빈 셀은 별표, 레이블 있는 셀 병합이라는 건 옵션에 있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에는 별표 한 개를 집어넣자 그랬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눈으로 봅니다. 얘랑 같은지를 보는데 지금 이게 2016년 버전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알아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는 게 입주일만 필요하고요. 분기와 월이 지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분기 그리고 월은 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화면에 표시가 안 되도록. 그래야 기본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크기만 적당하게 조절해 주고요. 기본 모양이 동일하게 나타나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 버전 2021년 문제가 아니라 2020년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출제 기준에 맞춰서 변경된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었고요. 그대로 저장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으로 갈 건데 분석 작업 2번은 첫 번째 이름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걸 제거부터 하자 그랬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 놓고요. 데이터 메뉴에 중복된 항목 제거에서 머리글 표시 반드시 체크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선택을 취소를 하고 누구만 같으면 이름이 같으면 중복을 제거하자 그랬습니다. 확인 3개가 제거되었다 뜨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제거된 상태가 그대로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범위는 풀고 나중에 다시 범위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중복 제거를 끝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을 쓰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을 쓸 건데 AA3에서 AA27까지 영역이라 그랬어요. AA3에서 AA27까지 여기까지죠. 저 영역에 대해서 출석일수가 17을 초과는 크다는 뜻입니다.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을 이용할 건데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초과라 그랬죠. 초과는 보다 큼이에요. 만약에 셀 강조 규칙에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기타로 가면 됩니다. 초과 크다라는 게 있죠. 크다. 누구보다 크다? 17보다 크다. 17보다 클 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끝났죠? 세 번째,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필터 도구라는 건 자동 필터예요. 학년이 3학년이고 출석일수에 금방 색깔 들어간 이걸 기준으로 필터하자 그랬습니다.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요. 안에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데이터에 필터를 선택해 보면 제목마다 다 이렇게 삼각형 걸러지는 필터가 생긴다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년은 3학년을 골라라 그랬어요. 학년에 3학년을 숫자 필터에서 같다 3 해도 되고요. 같다 3 해도 되고요. 지금 보면 1, 2, 3 체크 다 돼 있죠. 얘만 체크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갖다 대보면 학년이 이꼴 3이라고 지금 뜹니다. 보이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내가 학년이 3학년인 것들 띄워 넣었고요. 두 번째 출석수 필드에서 색깔을 기준으로 작업할 건데 무슨 색깔을 기준으로 작업하자 그랬냐면 진한 녹색 텍스트 아까 우리 요거잖아요. 그죠? 요 색깔을 기준으로 색깔 기준을 화면상에서 보면 셀색 기준이 있고 얘는 뭔 색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꼴색인데 어차피 이 색깔이 있는 글꼴이 얘예요. 둘 중에 누구를 해도 관계없어요. 이걸 해도 똑같고요. 보세요. 이걸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필터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기준으로 필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이걸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동 필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1번의 피벗 테이블과 분석 작업 2번의 중복 제거, 조건부 서식, 그리고 자동 필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대로 저장 버튼 누르고요. 분석 작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